자, 오늘의 런치 토크 주제는요, 돈 되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설탕이 제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제로를 많이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적으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오셨고요.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사가 나온 게 보니까 그걸 누가 마셔 놀림받던 음료의 반전 4명 중 1명은 제로 주세요 하고 있다. 국내 탄산음료 시장 중에서 제로 비중이 25%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로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콜라. 콜라 하면은 또 워렌 버핏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워렌 버핏이 근데 제로 버핏은 제로 안 마시잖아요. 제로 안 마시죠. 먼 거가 제로를 마시죠. 먼 거가 제로 마셔요? 예, 예. 오.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잘 짜서 마시죠. 제로가 유행인 만큼 네. 우리도 뭐 출연료 제로 이런 거 가야 되지 않아요? 어때요? 그럼 일단 먼저 시작 한번 해보시고 제가요? 네, 반응 보고 제가 결정하도록. 저는 콜라도 제로 안 마셔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로가 열풍이라고 하는데 콜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콜라 하면은 또 워렌 버핏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워렌 버핏이 지금 이 제로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좋게 보는 걸 그냥 늘 마시잖아요. 그 콜라라고 하면 이제 좀 안 좋은 음식인데 꼭 반박하면은 나오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이잖아요. 네. 예, 워렌 버핏은 실제로 그냥 코카콜라 주주를 넘어서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늘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버핏의 또 습관이 콜라만 마시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면 좀 이제 세트 메뉴 마시고 네. 먹고 하락이다. 이러면 이제 맥모니 같이 싼 거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신데 콜라는 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근데 펩시도 사실 월봉 보면 뭐 아주 그냥 괜찮아요? 마셔도 혈당 스파이크처럼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장기 차트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면 바로 당뇨 제2형 당뇨로 갔겠지만 주주였으면은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워렌 버핏과 코카콜라 네. 100년. 근데 이 워렌 버핏 보면 제가 뭐 이것도 여담이지만 제가 항상 햄버거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맥도날드를 많이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야, 너 그런 거 먹고 건강이 그게 괜찮겠냐 이러는데 워렌 버핏 보면 매일 햄버거 먹고 매일 콜라 매일 먹는 먹는데. 정도가 아니라 네. 우리 감자튀김을 먹잖아요. 음. 햄버거 사실은 좋은 음식인데 감자튀김하고 콜라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감자튀김에다가 우리 그냥 먹잖아요. 케첩을 찍어 먹든지. 네. 버핏은 그냥 거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야. 그냥 이제 그 눈보라가 칠 정도로 이렇게. 오. 그러니까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하고 계신데 그렇죠. 아주 정정하시죠. 이제 그렇죠. 곧 100살 아니시겠습니까? 어.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건강이야말로 좀 복불복이 아닌가. 그렇죠. 하는 팔자 타고 나는 거예요. 네, 그 확률 게임이라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렌 버핏은 안 먹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설탕의 대체품, 그러니까 제로 슈가이지만 단맛을 내는 이런 거에 대한 열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설탕 대체품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뭐 사실 그 제로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부터 아마 많은 큰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안전하냐 아니냐 그런 이제 정말 설전이 많이 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지금도 사실 연구 중이긴 합니다. 예, 아직도 연구 중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많은 발언을 조금은 좀 아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설탕 대체품 시장에 대한 개요를 제가 잠깐 적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었는가? 자,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당뇨와 비만으로 인한 질병이 최근에 들어서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열풍 또한 여기에도 가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좀 바뀌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식단이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 이전에 저희가 런치박스를 통해서 또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던 적이 맞습니다. 있는데 정말 많은 다이어트, 뭐 간헐적 단식부터 해서 많은 식단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건강에 대한 인식 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인공 감미료에 대해서 FDA랑 지금 EFSA, 그러니까 유럽 식품 안정청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엄격한 테스트 또는 규제 때문에 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식품이 막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천연 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이제 급등하다 보면은 많은 이제 이 관련된 이 기업들이
그대로 천연 감미료 쓰기 힘드니까 이제 인공 감미료를 쓰게 됐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뭐 암을 유발한다 아니면 뭐 심장병을 유발한다 여러 이러한 이야기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설탕 대체품 시장 자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는 4~5% 정도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한 2030년까지 본다고 합니다. 근데 2030년까지 FDA에서는 이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이제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실험이 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쥐를 가지고 실험하기도 했지만 그렇죠. 사람이 이걸 먹고 나서 한 장기간 한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좀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 아스파탐 같은 이러한 물질 같은 경우는 한참 전에 나오긴 했지만 이게 식품과 같이 우리가 많은 광범위하게 쓰이는 요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있다. 이렇게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탕의 이제 대체 감미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라는 게 이제 의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뭐 이렇다 할 부작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크리티컬한 있습니다. 그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만 해도 이게 사례치 시작한 게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하는 건데 굉장히 제가 콜라하고 감자튀김 때문에 이게 시드머니를 마련한 거죠. 청소년 때.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복리로 찌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탄산을 한동안 아예 먹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로가 나오면서 이제 제 몸을 가지고 임상 실험 결과 상관없다 하는 얼마나 예, 없다는 게 찌지 않는다. 찌지 않는다. 네, 더 살은 이상. 물론 그걸 마신다고 빠진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리지널을 먹었을 때보다는 찌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건 뭐 제 내피셜이 아니라 사실 의심이 많잖아요. 지금도 정말 제로일까라고 하는데 사실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는 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100g당 얼마 이하면 그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됐다면 그건 사실 사기가 되니까 이제 걸리게 될 것인데 칼로리 자체는 실제 제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이가 에너지는 있잖아요. 태우면 불이 잘 타지만 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종이를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렇죠. 흡수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제로가 제로 칼로리가 되는 근본 원인은 인간은 소화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지는 건 있습니다. 제로를 많이 먹으면 그게 소화가 안 돼서 그렇죠. 속이 안 그래서 좋아질 보통 수 이제 있다. 500ml짜리 1리터 정도 되는 걸 한 6병 이상 마시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근데 그만큼을 마셔요. 물을 네, 그렇게 물도 마셔도 소화 안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괜찮다는 얘기죠. 괜찮다는 근데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믿다 보니 그 좀 전에 나왔던 화면처럼 그냥 이걸 먹으면 빠진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다 먹으면서 이걸 먹으니까 왜 살이 안 빠지느냐 생각을 하는데 댓글이 웃기네요. 예, 댓글. 예, 코끼리도 채식을 합니다. 물론 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왜 살이 찔까요? 제로를 많이 먹는데. 네, 제로를 먹는데 같이 이제 고구마나 바나나를 4개씩 먹다 보니까 이제 살이 빠지지 않고 있다. 벌크업 중이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제로는 더 찌는 거를 막는 거지 빼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예. 제로인데.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마셨을 때 대비해서 이제 그거보다 좋은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큰 오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제로 칼로리 그 자체는 그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몸에 해로울 수도 있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뭐 이렇다 할 거. 그리고 그 실제 제로 음료를 물처럼 마신 오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빨이 위험할 수 있겠다. 탄산을 워낙 많이 마시니까 맞네요. 예, 이빨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마시는 방법을 이제 좀 안전하게 입에 머금지 않고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로 슈거 이런 것들이 살은 안 찐다. 네. 그렇다고 막 다른 거를 많이 먹거나 뭐 많이 섭취하거나 이러면은 다른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주로 콜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워낙 제로 열풍이라 시장에는 콜라 말고도 이런 무설탕 제품들이 네.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품들이 주로 나와 있나요? 네, 저도 사실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나 많았어? 저도 깜짝 네. 놀랐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는 뭐 지난번에 이제 명인커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네. 뭐 사실 이제 제로 이제 술에 관련돼서 아마 다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음료, 소다, 탄산 음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스크림도 지금 뭐 제로 슈거.
맞아요. 아이스크림이 제로 슈거예요. 과자도 안에 뭐 진짜 제로, 뭐 칼로리가 제로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이게 가능한가? 이게 맛 구현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상황이고 뭐 현미부터 해서 뭐 정말 뭐 제로 전부 다 제로입니다 최근에.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워낙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일단 매출이 괜찮은 거예요. 매출이 괜찮은 상황이고 특히나 제가 뭐 가져오면서 다들 익숙한 이러한 뭐 제로 관련된 제로 슈거에 관련된 이런 물건들도 좀 있지만 정말 저 아이스크림이 저는 먹고 싶었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전 먹어봤어요. 어때요? 진짜 똑같아요. 너무 완전히? 맛있어요. 네. 그래요? 완전 맛있어요. 그리고 입안에 그 끈끈함이 좀 적어서 저는 더 찾게 되더라고요. 제로가 약간, 네네. 네. 일반적인 설탕 가득한 음식 먹으면 입안이 조금 찝찝해지잖아요. 예. 그런 입맛에 게 먹는 없어요. 건데. 가벼워요. 그리고 입에서 제로가 막 좋은 게 계속 돌고 이게 쏟으면 찐득찐득해지잖아요. 그 찐득찐득한 네. 맛에 먹는 건데. 근데 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개미가 꼬이지 않습니다. 오? 예, 진짜요? 그건 몰랐네. 그래서 제로를 알아보는 방법이 가끔 가다가 저만 해도 이제 햄버거 집에 갔을 때 내가 제로를 주문했는데 네.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살짝 찍어가지고 테이블에 묻혀보면 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쫀득쫀득하다 이러면 오리지널이니까 빨리 바꿔달라. 아이고 테이블 갈 때는 닦고 가시죠. 네, 뭐 당연하죠. 갈 때는 예, 문제죠. 그 접시 같은 거 주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해보면 저는 임상 실험도 해보고 그게 저 사람이 왜냐면 실수했을까봐. 상상이 돼 지금 옆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끈적끈적한지 만지고 있는 게. 선생님이 또 앞에서는 말을 못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뒤에 가서 찍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테이블에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제로라고 안 써놓는 경우가 있고. 안 써놓는 경우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 마실 때 의심이 되는데 이제는 나름 해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의 결과 이제 마셔보면 알죠. 그렇죠. 마셔보면 개미가 더 아는데 정확해요. 근데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찍어보면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제로도 있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저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 환자들도 이제 몽쉘 같은 걸 먹을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로라는 게 최근에 유행해가지고 이게 처음 나온 거라서 위험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로는 인공감미료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됐던 이유가 맛을 그렇게 내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그 기술 자체는 있었는데 제로 콜라가 예전에는 뭐 다이어트 콜라는 정말 맛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량도 작지만 맛도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바에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뭐 식혜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오리지널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 기술, 그 레시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감미료가 완전히 새롭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비는 좀 늘어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뭐 알코올도 뭐 제로 알코올에서 무알콜 맥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많이 팔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탑 순위라고 합니다. 국가별 탄산 음료 중에 제로 제품 비율을 보니까 한국이 29%로 미국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와. 통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사실상 비만은 미국이 더 높은데 약간 제로 슈가, 제로 칼로리 이런 것들에 한국이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9% 일본, 중국 전 세계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내 제로 탄산음료 판매액 추이도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얼마입니까? 6배가 늘어서 1조 3천억에 육박한 작년이니까 사실 이 상승 각도로 생각하면은 2024년 올해는 더 늘었겠죠. 1조 5천억 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MG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이 제로를 많이 소비하는 것도 젊은 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로를 찾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의 이유는 뭡니까? 약간 외모하고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뷰티. 네. 왜냐하면 그때도 저희가 한번 다뤘었지만 외모도 하나의 스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많아서. 그만큼 좀 자기 관리를 신경 쓰다 보니까 같은 제품을 먹더라도 제로가 있으면 좀 그쪽으로 손이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MZ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50 세대들도 이제 몸이 이제 알아보고, 건강. 그러니까 몸이 알아. 이제는 이제 그 당뇨가 올 친구들은 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특히 우리나라는 밥 같은 거를 많이 먹으니까
이제 탄수화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갑자기 좀 높아져서 혈당이 높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이 혈당 스파이크랑 싸우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이게 주가 빼고는 다른 거는 다 이제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게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나이가 들어가는 게 노령화가 되는 게 하나의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박종훈 팀장님한테 네. 마케팅 측면에서 요거를 바라보자면 기업들이 제로라는 게 불티나게 팔리니까 여러 가지 제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앞으로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렇게 제로를 강조한 제품들이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뭐 사실 그 부분도 좀 조심스러워. 전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러운데 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봤을 때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 6리터 이상 마셔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물도 6리터를 못 마시는데 네.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만큼 섭취를 하실까라고 봤을 때 일단 건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마케팅 부분에서 이게 향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또 시장 점유율을 또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국제 기구 사이에서 이 제로 음료 또는 제로와 관련된 이야기, 의견들이 다소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다 각자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받고 이러한 과정 속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설탕 대체품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네. WHO 같은 경우에서는 뭐 앞서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었지만 뭐 2형 당뇨병 또는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2023년에. 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체중 감량이나 체지방 감소가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WHO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히려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20mg을 넣으니까 암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쥐가. 근데 사람이 하루 이제 섭취 권장량 자체가 50mg 정도가 됩니다. 50에서 60인데 그러면 이제 하루도 섭취할 그 권장량보다도 낮은 그런 수치를 쥐에게 물론 이제 쥐가 작으니까요. 예, 뭐 쥐한테는 아주 큰 어떤 용량이 될 수 있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뭐 보고서 자료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기관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자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감미료 이런 인공 감미료와 당뇨병과의 명확한 연관성이 지금 입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뭐 상반된 의견이 있고 또 재미난 게 뭐냐면 WHO와 FDA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FDA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건강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2024년 상반기까지 해도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건강에 엄청난 뭐 해를 끼치는 그러한 뭐 어떤 뭐 경고는 아직 없다. 위험은 없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대중적으로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콜라를 사서 먹다가 이제 아예 전기 배송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전기 배송을 해야 조금 더 싸지니까 그렇죠. 어차피 마실 거 그죠. 구독, 네. 구독. 말 그대로 제로 구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FTA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KBS의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인데 생로병사. 거기서 한 번은 다룰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 예, 다뤘는데요. 제가 그걸 몇 번 돌려봤는데 생로병사에서 이 정도 톤이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해하다. 네. 보통은 이제 뭘 먹었는데 뭐 건강에 자신이 있던 어느 씨가 오늘 갑자기 쓰러지고 뭐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밤 10시만 되면 뭔가를 주문하는 A씨는 또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의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2주 프로젝트를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대조금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제로 콜라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근데 제로 콜라도 마시지 말아보자. 라고 했더니 건강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3주간에 운동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럼 콜라를 마시면서 해서도 좋아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냥 몸에 안 좋은 건 아닌데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면 이제 단 거를 좋아하게 되다 보면 다른 단 것들도 손에 갈 가능성이 있다. 같이 예, 먹는다. 그냥 치킨도 그냥 먹는 것보다 이제 제로 콜라랑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거지. 제로 콜라 그 자체가 저뿐만 아니라 이 댓글만 보더라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뢰가 안 가는 이번 편은 실망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저는 그러고 나서 바로 앱에 들어가고 정기 배송을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생로병사 마셔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네. 저는 그냥 마시겠다. 제 기억에 저 생로병사에 정말 콜라에다 밥 말아 먹어 드시는 분들, 30년 동안 라면만 드신 분들 막 나오고 막 그런 그거는 화성인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진짜 50 유튜버인 게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거 찾아보시고 나는 몸신이다 이런 거 찾아보시고 이러면 이제 아저씨 된 거거든요. 이제 뭐 몸에서 신호를 보내니까 그리고 이제 저랑 비슷한 게 그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감정 이입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생로병사가 정말 진짜 먹방이에요. 그러니까 먹방 유튜버들은 직업으로 먹는 거잖아. 네. 근데 이분들은 목숨 걸고 먹는 목숨 걸고 거거든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렇게 먹어보면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로 먹방의 비밀이라고 또 따로 올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눈치를 챘는지. 그럼 돈쌤께서 네. 지금 혈당 스파이크를 좀 네. 막기 위해서 제로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혈당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 제가 그래서 제가 뭐 보고서를 하나 또 가지고 보고서? 나왔어요. 예, 제가 이것도 찾기 힘들었어요. 찾기 힘들었는데 일단 뭐 한번 보게 되면 뭐 설탕 대체 시장은 뭐 어느 정도 연평균 성장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뭐 앞서서 말씀드렸고 네.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 섭취 후의 혈당 변화를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궁금해요. 예, 이 왼쪽은 뭐냐면 이 음료를 마시기 전. 마시기 전에는 제가 빨간색 박스를 하진 않았어요. 네네. 똑같습니다. 수치가 똑같은데 자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를 마셨을 때 혈당 변화가 일반 콜라가 지금 5.2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네. 3.94에서 5.2가 그렇죠. 된 거네요. 3.94에서 5.2가 됐는데 높아졌네요. 제로 콜라 같은 경우는 3.94에서 3.99가 됐습니다. 거의 변화 없네요. 거의 뭐 소폭 정말 소폭 올라가는 오.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혈당 수치는 확연하게 다르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싶어요. 저거를 집에서 제 몸으로 했다니까요. 어. 혈당도 있습니다. 혈당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피를 뽑아서 궁금해서 내가 기니피그로 활동하고 와. 계세요. 기니피그로. 그냥 매번 이제 찌르기 아까워가지고 네. 한 번 이제 여기 꽂으면 8시간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네. 테이블에 쓱 닦아야죠. 예, 그거를 꽂아놓고 네. 이제 다른 거 안 먹고 콜라만 마셔보는 거죠. 콜라만. 네, 콜라 마셔보는데 약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냥 다른 걸 마셔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 몸으로 느껴봤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무슨 이 프로그램 위해서 한 2주 정도 준비를 하고 나오신 제가 거예요. 끊었던 콜라를 다시 마시기 위해서 예. 얼마나 임상 실험을 많이 했는지. 항상 진심이십니다. 저희가 주제 정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드려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해오시는 제가 거거든요. 준비를 못한 게 부끄럽습니다. 오늘. 피 좀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해야지. 그래서 혈당 변화는 없다. 제로 콜라는 확실히 일반 콜라에 비해서 혈당 높아지는 게 별로 없다. 그게 이제 뭐 실험으로 나왔고 물론 뭐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실험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혈당 변화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오늘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 큰 어떠한 혈당 스파이크는 제로 콜라를 마셨을 때 물론 제로 소다를 마셨을 때 그러한 상황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도 뭐 피자 한 2판씩 먹는데 음료는 제로를 고르잖아요. 의미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식단에 대해서 같이 또 가미를 해야 뭐 혈당에 대해서는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 지금 대체당 관련된 그런 감미료에 대한 갑론을박은 아직 이어지고 있고 조금 더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도 어쨌든 제로에 대한 그런 수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예. 설탕 관련된 가격도 설탕 가격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 그것도 이제 제로가 열풍이 되면서 좀 많이 설탕 가격이 떨어졌다. 수요가 확실히 많이 줄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강한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는데 저희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설탕이 1이라고 치면은 아스파탐이 200 단맛이고요. 그리고 아세설팜 칼륨, 사카린 나트륨, 수크랄로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그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를 가게 되면 네. 예전에 이 설탕 봉지가 있고 옆에 작은 봉지로 맞아요. 사카린 봉지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설탕을 좀 줄이겠다 하면 사카린을 타서
마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한 10년, 15년 전에. 더 50 때는 네. 사카린 파동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밀수해가지고 그 박정희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상봉이었을 거예요. 그때 네. 또 왕자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그때 제가 살아있진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태어나기 전이긴 그때 한데 분위기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사카린 파동은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감미료로 쓸 정도였는데 뭐 사실 속인 건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카린이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 속인 게 문제였지.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다. 또 이제 옛날 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또 갑자기. 우지 말씀드릴게요. 파동도 있었잖아요. 삼양. 그렇죠. 그때 공업용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 사실- 진짜 험악했다고. 네. 근데 그 소뼈가 공업용일 수가 없잖아요. 외국에는 소뼈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안 먹으면 다 공업용이라고 취급을 하는데 그게 좀 와해됐다고 하더라고요. 코너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땐 네. 그랬지. 네. 그래서 뭐, 예전 얘기가- 뭐 페놀 파동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네. 대구시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그때 그 시절 그런 그렇죠. 거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그 드릴게요. 코너로. 네. 어쨌든 인공 감미료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대체당 가운데 알룰로스라고 있대요. 이게 네. 상대적으로 그 안전성이 우수해서 삼양 쪽에서도 생산에 적극 나서서 이 생산 공장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 삼양사가 13,000톤의 알룰로스를 대규모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준공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뭐 식품 첨가물 그리고 뭐 식품 원료 이런 대체당 시장도 이런 뭐 크리티컬한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커진다고 봐야 저는 되는 커진다고 걸까요? 보고 있고요. 저만 해도 지금 알룰로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집에다가 이렇게 사놔서 사실 대용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요. 예, 저도 집에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다양한 이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정말 자기 본인의 기호에 맞게끔 사는. 근데 여기서 물론 지금은 약간의 뭐랄까요, 약간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할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중에 또 정리가 되는 또 이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는 그러한 대체 인공 감미료가 분명히 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또 마지막으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만 치료제가 또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위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켠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만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저희가 또 런치박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식욕을 억제를 해버리니까 비만 치료제가 이 배우를 부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식품에 대한 소비가 좀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FDA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 비만 치료제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망이 있었잖아요. 공급망 이슈. 이제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좋은 뉴스네요. 그만큼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텀을 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예. 두 개는 아마 시너지로 갈 겁니다. 우리도 왜 살 빼려고 이제 한약 비싸게 지어 먹으면 네. 그거 믿고 더 먹진 않거든요. 돈을 들였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돼서 그렇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게 들어온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믹스가 되고 그리고 공급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급가가 37만 원이고 소비자가는 한 8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한 달에 2개예요. 근데 인당 2개가 아니라 병원당 2개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막기가 굉장히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직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로로 먹는 거 관리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뭐 비만약 이런 걸로도 조금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우리 세계의 좀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와, 제로 얘기를 했더니 30분이 그냥 후딱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네. 네, 한마디 들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부터 준비된 한마디 말씀해 네, 주시죠. 일단 뭐 틈새 시장이었다가 자 이제는 대세로 돌아섰습니다. 틈새에서 대세로. 틈새에서 대세로 돌아섰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비만과의 싸움은 앞으로 더 이제 시작이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쌤은 오늘 어느 한마디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실 뭐 제로 믿고 너무 먹으면 이제 계좌가 제로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계좌도 신경 써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 대신 이제 주가 스파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관리가 되는 그런 네, 시대로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주가 스파이크가 되는 그런 시대로 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제로 열풍 이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